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결국에는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이로 인해 구축된 세계 최대 규모의 DApp 생태계, 여기에 런던 하드포크로 소각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덧붙여진 가치 저장의 수단, 특히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된 뒤에 작업 증명 방식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 한 번 더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져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도약에 도약을 거듭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템루트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 가능성이 더 크게 확장되는 만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최고봉에 서 있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적인 특성까지 강하게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연말 랠리에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한몫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암호화폐 수용도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880%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규제의 목적이 산업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제도화를 통한 과세가 목적이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8월 20일 오전 47,000달러를 회복하면서 48,000달러 돌파 시도에 나선 상황입니다. 세 번째 48,000달러 돌파 시도인데 이번에는 부디 잘 지지를 받고 강력한 저항 구간 뚫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0포인트로 여전히 탐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이기 때문에 하루 뒤에 포인트 수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반등세는 테이퍼링 연내 도입 전망에 따른 반사 이익, 또 웰스파고와 JP모건의 비트코인 펀드 출시 등 호재 등이 겹치면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차트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에서 RSI 지수가 과매도 레벨에 접근해 있고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 MACD도 11개월 동안 마이너스 영역에서 지난주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44,000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는 것은 황소 세력의 훌륭한 신호라면서 48,000달러 저항을 무너뜨리면 55,000달러 이상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코인데스크 역시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면 5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를 향한 상승 추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위터 암호화폐 분석가인 펜토씨는 4만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저점이다, 지금 비트코인 구매 적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나친 낙관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에이다 90% 폭락 가능성을 제시했다가 찰스 호스킨슨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 차트에 상승형 쐐기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나친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상승형 쐐기 패턴은 장기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일단은 반등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연말 비트코인 랠리에 있어서 비트코인 템루트 업데이트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데일리 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 메시아는 오는 11월 템루트 소프트포크 업데이트가 출시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새로운 최고치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이 적용된 이더리움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더 가격이 최고 3,300달러까지 올라간 만큼 비트코인도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와 유사한 궤도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는
비트코인의 4년 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서명 방식을 개선하는 업그레이드인데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드는 하드포크와 달리 기존 블록체인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소프트포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템루트는 슈노루 서명 기술을 적용해서 여러 개의 서명이 있는 거래를 판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템루트가 진행되면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기능인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슈노루 서명 기술을 통해서 다수가 서명을 해도 하나의 키로 서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리 데이터량이 감소하고 그만큼 처리 속도와 확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상 그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됐던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적인 특성이 아주 강하게 더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비트코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하는 프로그래머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이 디파이 금융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최근 워낙 의미 있는 기능 향상을 보이다 보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의 핵심 특징을 구현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역시 상당한 역량 강화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말 비트코인 랠리를 템루트가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이런 상황과 내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66,000 이더 넘게 소각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2,500억 원 넘는 규모가 사라진 겁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1분에 2.4 이더 정도가 계속해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특징이 실시간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더 2.0 입금 컨트랙트 잔액이 700만 이더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이더리움 2.0 입금 컨트랙트 주소 잔액은 하루 전에 비해서 6만 5천 이더 정도 증가한 700만 이더를 기록하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완성되면 이더리움은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바뀌게 되는데 작업증명에서는 채굴한 양만큼 블록 생성 권한이 생기지만 지분증명 방식에서는 스테이킹된 규모에 따라서 이 권한이 생깁니다. 이처럼 이더 2.0 스테이킹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해서 채굴자든 개발자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연일 역량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잭 도시와 마크 저커버그를 공개적으로 저격했기 때문입니다. 잭 도시는 최근 비트코인과 트위터 또 스퀘어를 연결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부테리는 비트코인 위에서 하지 말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디파이와 관련된 부분이 핵심인 만큼 지금 비트코인 시스템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신뢰하지 않는다. 크립토 세계로 들어오려면 많은 협업이 필요한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만 탈중앙화된 소셜미디어와 파이낸스가 결합하면 진짜 큰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와 금융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잭 도시가 추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잭 도시는 아마도 이런 부테린의 충고에는 콧방귀 정도 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암호화폐의 전 세계 수용도가 최근 1년 동안 무려 8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체인 분석업체인 체인 어널리시스는 2021 전 세계 크립토 수용 인덱스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9월에 출간되는 2021 암호화폐 지정학적 보고서의 일부를 맛보기 차원에서 공개한 겁니다. 이 회사는 자체 분석 기법을 통해서 만든 전 세계 크립토 수용 지표를 통해서 2021년 2분기 수용도가 지난 1년 동안 881%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수용도는 베트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도가 2위, 파키스탄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8위로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이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체인 애널리시스는 케냐와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이머징 마켓의 순위가 높은 것은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한 P2P 거래가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다음 시대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금융의 중심, 금융의 허브는 미국, 영국 등 전통 파이낸스 강국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